여기는 부산. 갈매기의 주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뭐 또 지난 한 주간에 또 먼저 이 TV 토론 우리 부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TV 토론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자 단일화 문제, 기승전 박형준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 MB 정권 하에서 있은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전방위 사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뭐 사행성 게임 업체 돈을 받고 라스베가스 뭐 외유성 뭐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 이거 저기 민주당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현주 후보가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기자들은 받아쓰기 굉장히 고마워.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돌아온 이쪽으로 온 기순 용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순 엑스맨, 뭐 더블 에이전트야. 더블 에이전트에 국민의힘 자기 당 후보 1등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제 팩트가 있는 게 있고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후보 결정을 언제 하는가 하면 다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틀간 여론조사에서 목요일이면 후보를 결정해버려. 앞으로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후보가 되려면은 1등 후보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당 지침상 정책과 비전 위주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인신 공격으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현주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팩트와 팩트 아닌 걸 간단히 좀 이야기해 준다면. 일단 첫 번째로 그 MB 정부 때 사찰과 관련해 가지고 박형준 후보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제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는 민정수석이 아니었다고. 국정원을 관할하고 있는 민정수석이 아니고 국회하고 소통 창구인 정무수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사찰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사찰과는 전혀 무관한 직무를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청와대 안에서 비둘기파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박형준 후보가 1위 후보로 달리고 있으니 좀 무너뜨리고 싶을 거라고. 근데 그 주장을 동조를 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그 무슨 게임 업체와 관련되어 가지고 바다 이야기라든지 이거는 정부가 추진한 거야. 노무현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봐야 되니 상임위 출장을 간 거야. 근데 그 지원한 돈을 협회에서 준 거지. 근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때 박형준 사적으로 받아서 이용한 건 아니다. 그게 아닌데 이 말하는 어투가 박형준이 돈 받아서 간 것처럼 그렇게 비꼰 거야. 보면 되고. 세 번째 뇌물 받고 구속된 뇌물을 받았고 구속된 비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실명도 하는데 거론했는데 오늘 우체에서는 실명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고 그 사람은 그런 행위들을 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을 동안에도 박형준 의원한테 보고조차 안 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법 처리를 받았어.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0년간 넘게 박형준은 그 보좌관 비서관하고는 관계를 두절하고 살았어. 이건 뭐가 있냐면 지금 언론에 나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둔 그 사람이 지금도 박형준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기사가 또 났단 말이지. 그러면 뭐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다는데 왜 캠프에 같이 지금 일하고 있어? 이건 뭐야? 뭐 있는 거 아니야? 거지. 제값을 다 치렀고 그다음에 다시 사회에 들어와서 사회 도움되는 공익적인 활동도 하고 있으니 본인이 나서가지고 후보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래서 캠프의 직함이라도 이런 거 절대 안 맡겠다는 거야.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대신에 자원봉사하는 거잖아. 자원봉사하는 걸 갖다 억지로 말릴 수는 없지. 이 모든 내용 있잖아. 방금 얘기한 모든 내용들은 공천관리위원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안에 검정위원회에 이현주가 직접 투수를 넣은 게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투수 넣어가지고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정위원단 법조인이 3명, 전체 6명인데 다 검토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해가지고 검증이 끝난 사안이거든. 너무 길면 재미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리 정해라. 그 어쨌든 그래서 검정위원회에서 재미없을까 봐. 개인 후보와 관련된 의혹은 없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도록 당부를 했어. 강 건너에서 큰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을 보는 팩트 관련해서 명확한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모 비서관이라고 실명은 이야기 안 할게요. 분이 바다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짝퉁 바다 이야기 그렇대. 유사 바다 이야기라고 유사 바다 돼 있대. 이야기 쪽에서 이제 돈을 받아 가지고 뭐 언론 보도상을 5천만 원이라 하는데 들어간 건 5천만 원이지만 액수는 더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건 팩트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박형준 후보가 자기 비서가 이런 뇌물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변명만 할 일은 아니고 아니 이제 그거는 어째- 인정을 다 했다니까 그걸 왜 변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안 했다 했지도 근데 않았잖아. 변명할 일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인정을 한 사안은 인정했다고 그냥. 그러니까 하면 나무 돼. 말 좀 끊지 말고 할 이야기 아니 끝나고 말이 해. 틀린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난 뒤에 수정하라고. 변명할 일이 아니고 자기가 국회의원 할 당시에 미세했기 때문에 더 겸허하게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자연성 게임 업체에 돈을 받아서 라스베가스 시찰 갔던 문제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박형준 의원이 라스베가스 갈 때 본인만 간 게 아니고 당시에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도 같이 갔어. 두 사람이 갔지.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은 우리 당에서 징계를 받았어. 징계를 안 받았어. 아니, 우리 당에서 받았어. 음. 상임위도 옮겼어. 그러니까 좀 들어봐. 우리 당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 공익적 성격, 게임 산업 시찰하러 간다는 것에 공익적 목적은 있다 하더라도 공식 시찰은 아니었어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그때 열린우리당 박형준랑 같이 갔던 사람 우리 당내에서 자체 당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징계윤리위원회 징계. 아 국회윤리위원회. 국회- 징계를 내가 받았고 했던 우리 얘기. 당에서는 더더욱 엄격한 거는 상임위를 옮기게 해버렸어. 이런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임위를 옮겼고 요 두 가 방금 말한 두 개는 팩트고 그 MB 정권 당시에 이거 사찰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은데 MB 정권 청와대에서 이런 정치인 사찰을 포함해서 불법 사찰을 국정원이 지시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어기고 불법적인 사찰을 했는데 이거는 정무 수석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무 수석한테 전혀 전달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설득은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따로 뭐 좀 더 이야기하자니까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설명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저기 좀 그 다시 좀 그 정확한 상황을 좀 뭐 공유해야 될 게. 아니 다른 걸 넘어가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 받아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근데 물고 꼬리 물고 계속 이야기하면 MB 사찰 이야기 미국, 말고. 미국 그 그러니까 딴 이야기. 간거 있잖아. 그거 관련해 가지고 나도 그때 같은 17대 초선 그 국회의원 활동할 때야. 한때 같이 있을 때네. 같이 있을 때야. 그때 나도 같이 간 건 아니죠. 내가 상임위가 이게 봐라. 아니 물어봤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냥 프레임을 채우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바다 이야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후적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이건 아뜨거라가 된 거야. 그래서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두 사람을 국회 윤리위원회에다가 이제 회부를 시켜. 열린우리당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의원을 상임위를 옮기는 정도로 그냥 끝난 거야. 징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끝난 거 징계의 아니야. 방식이 상임위를 옮기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 처벌한 거지. 그런 건데 이제 요런 그런 거잖아. 그게 공식적이냐 사적이냐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느냐. 그럼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 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 안 냈다니까. 사적인 모임으로 간 거라고. 그냥 간단해. 그게 팩트야. 근데 왜 자꾸 그 뭐가 사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덮어 씌우냐고. 난 덮어 씌운 거고. 모함할 때 그리고 또 있었던 이야기 똑같은 건 거야. 강건도 불구경이 구경 중에 최고인데 어떻게 지금 불이 펄펄 나고 있는데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뭐 바다 이야기 건도 그렇고 라스베가스 시찰 갔던 거 박형준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국정원 불법 사찰이야. 이거는 헌법을 유린한 문제와 관련돼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라도 그리고 선거가 한 달 뒤에 있든 아니면 1년 뒤에 있든 이거는 선거와 무관하게 명백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제일 뜨거운 주제로 넘어가 보자. MB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전방위 불법 사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언론 중에서 SBS가 제일 먼저 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SBS가 국정원 관계자의 뭐 이게 소스로 해서 기사를 썼던 것 같고 그게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한 뭐 9명에 대한 뭐 사찰 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자 먼저 이야기부터 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그래서 또 선거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를 선거용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은행이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선거는 선거용이다? 선거용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왜 이야기가 나왔냐? 2017년에 내 나라 내 파일, 내나라 내 파일이란 시민운동 시민운동 차원에서 요구했던 거야. 정보 공개 청구 운동을 하면서 법적으로 이것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던 거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어. 작년 11월. 등기로 당사자한테 보내고 있어. 근데 그거 이제 그렇게 찾아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국정원이 법적으로
그 당사 피해 입은 당사자한테 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게 알려지고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렇다면 내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이명박 지금 현 국정원에서 이명박 정권 때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을 국민한테 알리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금 국정원에서는 공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일정 부분만 공개했는데 그 공개한 내용 속에서 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정치 공작하고 사찰했던 부분 그리고 뭐 세무조사로 압박하라는 등의 이런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사항 혹은 뭐 대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까지 일정 정도는 드러났는데 들어있다. 그 보고받은 사람이 실명은 쓰지 않았지만 청와대 홍보기획관 이렇게 표기는 돼 있어.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테 보고했다는 건 자료에 나와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걸로 뭐 박형준을 공격하고 말고보다는 이런 자료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걸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가 이게 대해서는 좀 간명하게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이런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겠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 유력한 지금 1위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에 있었잖아. 있었는데 그 어떻게 박형준 후보가 한테 민주당이 뭐 사찰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해라 이런 얘기를 해 이미 했어. 듣도 보도 못하고 그런 일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 그게 사실이야. 그게 다야.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지난 이번 주지 그 정보위원회 박지원 원장한테 하태경 정보위원이 질의를 했어. 국정원 사찰과 관련되어서 박형준과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 및 박형준과 관련된 근거는 일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일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일체란 달에 뭐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런 거잖아. 확인이 안 된다. 그럼 그걸로 끝이잖아. 왜 끝이에요? 아니 그걸로 그러면은 뭐가 있으면 그 계속-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라고. 조사하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박지원 원장조차도 확인된 사실인데 확인해준 사실인데 왜 그걸 자꾸 자, 꺼내냐고. 서로 이야기 좀 주고받자. 짜. 네, 그래 재미없지.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면 결국은 선거 때니까 또 나오는 거나라고 되는 거야. 지금 국정원 자료에 국정원에서 그 당시 2000년 7월 달에 당시 홍보기획관한테 보고했다고 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 묻고 싶어. 그럼 대답했다니까. 박형준이 만약에 지금 부산시장 후보가 아니었다면 그럼 우리 당에서 박형준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만약 잠깐만 아니었다 해도 박형준이 물어봤을 부산시장 것이다. 후보가 아니라도 물어봤을 거 아니야. 국민이 물어봐. 관계자고. 잘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걸 잘했어. 그걸 자꾸 선거 억지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까지만 다 할게. 야, 이거 이야기 좀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 그 물어보는 걸 반대한 거 없다니까. 나도 이제 자네 이야기할 때 자, 막 끊는다 이렇게. 끊어라. 아니 근데 물어보는 걸 반대한 사람 물어봤는데 박형준 대답했잖아. 증거를 드러내라고. 홍보기획관에게 선거니가 보고했다는- 마음이 되게 급한 것 같아. 지금 선거에 나가 뛰고 있는 후보가 상대 정당에서 의무적이에 난 관계없다 끝 하면 끝은 내래. 그렇게 끝내는 어떻게 그렇게 끝낼 수가 있어. 국민들이 오해를 그럼 그게 오해라면 정말 결백하다면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나 관계없어 끝. 그거 믿지 않는다고 막 뭐라 하면 안 돼. 잠깐만. 청와대는요. 수석비서관 회의를 매일 아침에 합니다. 뭐 아마 보통 청와대 6시, 7시 되면 수석보좌관 회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를 왜 합니까? 각 수석별로 자기 업무만 잘 보면 된다며 뭐 때문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는 게 그 속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정무적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그 내용이 정무수석이 계열 중심으로 취합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어봤잖아. 내가 청와대에 있어봤어. 그러니까 그 뭐였어? 서울, 야. 직책이 뭐였노?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제일 아는 거하고 똑같아. 아는 척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이제 사회통합수석실에 시민사회 비서관을 했는데 정무수석실 일하고 있잖아. 민정수석실 일은 같이 공유하지 않아요. 왜? 민정수석실의 기본적인 일은 건 알고 있어. 민정수석실이 지금 태경이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건 비서실장이 하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갔다고 지금 난리라니까. 민정수석이 총괄한다 말하지 않고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려면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지. 각 수석이 하는 일을. 정무수석이 청와대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그게 아니라니까. 비서실장이 하는 거고 정무수석실의 업무는 고유한 게 뭔가 하면 국회하고 소통이야. 야당하고 소통이야.
정부로 따지고 보면은 외교부야. 그리고 따지고 보면 매파가 아니고 비둘기 판 거야. 네 논리대로 따지면 이거야. 잠깐만 있어봐. 2월 9일 날 그 환경부 장관 법정 구속됐잖아.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으로. 근데 같이 징계를 저 법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민숙 인사수석 비서관이잖아. 그러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하고 대통령하고 수석 비서관하고 같이 의논했나? 네 논리를 따지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논리. 그러니까 니는 청와대 근무 안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 아래에 국정원 있고 경찰이 있고 경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이 다 모여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다른 수석실하고 거의 공유를 안 해요. 대통령하고 그냥 직거래 하는 데야. 정무수석실이 밑에 산하비서관도 있고 행정관도 솔직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업무가 야당하고 청와대 정무수석 야당하고 소통하는 일만 주로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그리고 정책적 판단까지도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건가 다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하고 소통만 한다 이런 말은 가장된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석 간의 업무는 칸막이로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정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추정으로서 그렇게 기정사실화 시키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이 나도 사실 음. 일반 우리 저기 시민들도 우리 또 우리 주디를 보는 분들도 이 부분은 궁금하게 생각할 거야. 돈 씀씀이 사생활까지 뭐 사찰에 내용에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는데 국회의원 200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시민사 사회단체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면 이거는 정무수석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 정무수석은 국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정 중요 아젠다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게 다 법안하고 관련이 있다. 소통을 하려면 저 국회의원의 약점과 강점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그래 생각이 딜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잘못된 그렇게 안 할 거면 사찰을 왜 했어? 불법 그거는 주로 사찰을. 듣는가 하면은 정무수석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 아젠다가 자원 외교다. 그와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다. 혹은 그린 성장이다. 그와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다 하면은 야당이 반대를 하잖아. 그걸 설득하러 다니는 작업을 하는 거야. 선거에도 아까 발언 중에 이야기했지만 MB 정권 민정수석실에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면 그것을 비판할 수 있지만 박형준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알겠어요. 지금 이제 선거에 인정한 거잖아. MB 정권 민정수석실에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 같다. 그건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박형준은 관계 없다. 그러니까 나는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되는 거라. 이렇게까지 그렇다면 이러면 돼요. 박형준 후보가 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게 여차여차해서 이런 자료가 있지만 이런 문건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건 오해의 부분이고 이래서 나는 관계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국민을 그리고 부산시민을 설득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민주당이 공격해도 민주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라 공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공론의 장에서 박형준이가 놔서 자기의 결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해결될 문제다. 이현주 후보가 또 이야기할 거니까. 잠깐만서 이미 어제도 YTN, MBN이라든지 언론에 나가가지고 한 15분 정도 인터뷰를 해요. 거기에서 그 질문이 똑같이 나왔어. 그 점에 대해서 똑같이 있잖아. 네가 말하는 것처럼 본 적이 없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뭘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럼 아니 본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몇월 며칠에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 청와대 구조상으로는 그렇다. 그렇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봤다. 내 말을 믿어와라. 믿어달라.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 근데 그 설명한 걸로 다 한 건데 계속 해명을 요구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그 말을 듣고 이제 받아서 인정하자. 국정원에서 MB 정권 국정원이야.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고 MB 정부 국정원에서 왜 환경단체, 시민단체 사람들 사찰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 내용을 홍보기획관한테 2007년 9월 달에 보고했다고 기록해 놓았는지 2007년 9월 달에 그러니까 그렇게 놨는지 이게 대해서 그거는 국민과 부산 시민들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냥 꼬리 자르기 전 나는 몰랐다. 넘어가라. 그리고 선거니조차도 몰랐다니까 넘어가라. 이러면 해결이 안 돼. 인터뷰를 들으라고. 인터뷰에 보면 박형준 후보가 MB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루어진 일이 내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 그거 했잖아.
박형준은 근데 내하고 잠깐- 관계없다. 여기 방점을 아 쥐고 그러면 있는 문제가 거야. 있다 생각하면 자료를 다 들고 오라니까. 지금 국회 그걸 들고 오지도 않은 정보위에서 상태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3분의 돼. 2 정보위원이 요구를 하면 이거 좀 공개하는 걸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잖아. 아마 뭐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 아마 선거 전에 공개될 것 같고 물론 정보위 내에서 그 뭐 비공개 형태로 논의가 되겠지만 결국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야기 흘러나올 테고 실제로 홍보수석 홍보기획관 시절에 이런 일이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거기에 나오지 않겠어? 나는 그래서- 나는 발상을 좀 전화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래서- 박형준 후보한테 말하고 싶어 있는 거야. 정말 이거 몰랐고 이가 무관하다면 지금 그 자기가 모신 대통령이 이미 사법적 처벌받을 때 감옥에 있잖아. MB 정권 사찰한 것도 객관적으로 많이 드러났고 그러면 자기 살을 깎아내는 심정으로 이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어. 본인은 관계없어. 그래, 그거 인정하자. 그지? 우리 선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본인은 몰랐다. 상관없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에서 그런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상규명하고 이거 파악하고 이거 규탄하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아니,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발상을 전환해야 돼. 자, 그러면- 그리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근데 자, 그런 노력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 너가 증거 더 들고 와라. 자, 두 가지만 이러고 좀 있잖아. 얘기할게요. 그럼 증거 드러나면 만큼만 인정하겠다는 두 거잖아. 가지만 좀 이거는 옳은 두 가지만 대국적 얘기할게요. 정치인의 모습이 자, 아니야. 일단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지금 그 국정원의 MB 정권 때 국정원 그다음에 또 혹은 또 박근혜 정부 혹은 그 과거의 정부 때 있었던 사찰과 관련되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 얘기했다고 60년에 국정원 흑역사에 정리를 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정보위원회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야 간에 합의되는 형태의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과거 정부에 있었던 거 싹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서 하나의 역사에 있어서 그 권력기관을 이용한 문제들은 청산이 돼 간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다시 생각해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은 참 정말 잘 골랐다. 굉장히 아주 여야가 문제 제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여튼 박지원 씨는 정말 대단하다는 부분 하나. 이거 내 생각이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지금 이 MB 시절에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이 문제가 부산시장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난 국민의힘 묻고 싶어요. 박형준 그러니까 정무수석 할 당시에 MB 국정원에서 이런 불법 사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본인들 입장에서 박형준이 그 일에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자꾸 선거 공작한다, 선거 때문에 공격한다 이렇게 할 거면 박형준은 후보를 안 세우고 다른 후보도 많잖아요. 그럼 다른 후보를 후보로 세우든지 아이고. 그거는 국민의힘 사정이고 이 문제를 국민들한테 조사해서 알려주고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판단은 시민이 하거든. 그러니까 태경이 네 말은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 그러나 판단은 시민이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 저희들이 두서 없이 주고받은 조금 두서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실들이 그 안에 흩어져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 사실들을 모아서 또 진실의 조합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잠깐 그 이야기만 잡담식으로 토론하기 때문에 두서가 좀 없어야 돼. 그건 그래. 우리 뭐 정식이 딱 각 맞춰가지고 주제별 토론하는 거 아니잖아. 예. 자, 그 말씀 끝으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